제일 암이 많이 먹는 거는 계열이에요. 정상세포의 20배에서 50배를 먹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에는 5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즈미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고 95%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영양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당연히 암이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암이 많이 먹는 거는 포도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 음식은 암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제 정상세포가 암으로 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사실은 뭐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이걸 다 먹는데 정상세포는 그걸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암세포가 되면은 20배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의 20배에서 50배를 먹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제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 특히 과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과일에서 온 거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중에 이제 건강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과일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일이 암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설탕보다 과당을 암이 더 먹어요. 그래서 전이도 훨씬 많이 되거든요. 단 과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또는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제 구조가 안 좋은 지방들,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이런 지방들은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요. 면역계도 이제 약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과다한 거.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이게 체액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당과 마찬가지로 저염 음식을 이제 주로 권장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트랜스 지방을 얘기하면서 제가 포화 지방을 얘기했는데, 이 포화 지방은 사실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산하의 이제 암연구재단 이런 데에 발암 식품, 발암 물질로 규정된 것 중에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붉은 고기가 있어요. 붉은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육.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비해서 2020년, 50년간 고기를 10배를 먹고 있거든요. 10배 이상을 1인당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을 50배 이상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먹던,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안 드시던 것들인데 갑자기 많이 먹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폭증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유제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따라오고 있죠.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음식 습관이 바뀐 거, 이게 서구화된 거, 음식이 서구화된 것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암 환자 금식 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꼭 피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단 음식은 안 되고요. 과당 함량이 높은 거, 과일도 이제 조심하라는 거고,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나 그 설탕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피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197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1인당 50배 이상을 먹고 있는데, 유제품에는 성장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를 먹거든요. 우유를. 근데 4리터를 먹고 송아지는 1kg를 자라요. 근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1리터를 먹었어요. 우유를 1리터를 먹으면 0.25니까 250g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 성인들은 성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클까요? 예, 종양이 큽니다. 종양이. 양성종양이나 악성종양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되도록 성인들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이게 발암 물질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암연구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발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지 음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튀긴 음식입니다. 이게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은 구조가 많이 바뀌는, 특히 기름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에서 더 안 좋은 지방 쪽으로 자꾸 가니까 되도록이면 튀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술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의외의 알코올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그린 같은 계열이거든요. 가글 하는 제품들이 알코올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들이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얘가 여기 입안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죽이거든요. 물론 술을 먹으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죽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바뀌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균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장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담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대표가 뭐냐면 담배가 모세혈관을 그렇게 좁혀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사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건데 그 산소가 더 못 들어가게 모세혈관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암 환자 모임에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본의 나고야에는 5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즈미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생존율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평균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 정도 더 높게 5년 생존율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레스를 사실은 굉장히 더 중시를 해요. 음식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연 없는 암은 없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혼을 했다든지 뭐 파산을 했다든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회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근데 대부분은 다 이런 사건들이, 바람 상황에서의 사건들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의 혈액들이 다 안 가게 되고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일본의 이 이즈미에서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일본의 이 이즈미에가 중시하는 음식은 현미채식, 주로 이제 현미채식이고요. 굉장히 엄격해서 빵도 전혀 먹지 않게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사 다 끝난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빵이라든지 정제된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들이 많고요. 식물성 위주의, 그다음에 동물성으로 권장하는 거는 흰살 생선 정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이제 걷기 운동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걷기뿐만 아니라 약간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일부 정도 하는 걸 이제 중시하는 거고요. 사실 운동에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과로입니다. 과로.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체력을 올라오는데 적어도 1년이 걸리거든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빨리 낫고자 하는 욕심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암 방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 체력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체력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과로예요. 과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발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욕심껏 하시면 안 되고 내 몸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하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과로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암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이 유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 나는 이제 부모님이 다 암이니까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2000년대 초반에 다 돌아가셔서 이제 원래는 이제 벤처 이런 걸 하다가 한의대를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암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암으로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암은 지금의 연구는 95% 정도까지가 후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유전적인 요인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다 암이다, 가족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거나 낙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은 암은 95%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은 그래서 오해하는 첫 번째는 바로 암은 유전이다. 하지만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고 95% 우리가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항암 치료 중에 뭐든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못 먹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게 좋고요. 동물성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생선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입맛에 맞으면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래서 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발암물질에 가까운 음식들이라서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의 원칙은 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유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 유제품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식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은 성장 물질이 굉장히 IGF라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 유제품은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 암에 굴복하고 점점 아파가는 사람들 각각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이제 1970년대 한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암 환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을 조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암과 싸우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암에 대응을 했던 분들은 5년 생존율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암에 낙담하고 나는 왜 암에 걸렸지? 내가 왜 그 암에 걸린 게 왜 나야?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낙담하고 우울해하셨던 분들은 생존율이 2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고 방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5년 생존율이 72%나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암에 걸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 2년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인생을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1, 2년 동안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로 삼아서 내가 이번에 암을 극복해서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요법은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 관리나 운동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자꾸 까먹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정기 검진이나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대학병원 치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난 산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극단보다는 제가 이제 올해가 12년 차거든요. 암 환자를 본 지가. 암 환자를 12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치료로 암이 정복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암 환자가 많지 않겠죠. 이 치료로 정복이 됐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대학병원 치료도 받고 또 자연 치료도 하고 뭐 지금 대체 치료나 통합의학 치료도 많거든요. 그런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암은 어떤 한 가지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 전체를 통합의학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라서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지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암투병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지지자가 있다면, 또 이제 그 지지자를 가족에서 못 찾으면 나랑 같이 투병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의 동료들을 만드는 분들이 훨씬 암을 극복하는데 이로운 거죠. 나랑 정보도 교환하고 동병상련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암 투병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되는 거고요. 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습관이나 운동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대학병원 치료 받으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학병원은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해서 생긴 덩어리를 띄었다 뿐인 거지, 이 덩어리를 또 생기지 않게 해주지는 못해요. 대학병원 치료가. 내가 또 그 생활을 하면은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에 가면 지금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에 가면 낫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본 산에 가는 분들은 90% 정도가 돌아가세요.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에 간다는 이 자연요법은 치료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암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죠. 다 암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암의 성장 속도보다 더 센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항암제도 뭐 3세대 항암제 나왔고 지금 4세대 항암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도움을 좀 의존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혼자 투병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투병하시면 정말 외롭고요. 맨날 뭐 우울감밖에 안 들어요. 왜 나만 걸렸지? 근데 뭐 이런 암요양병원이나 암한방병원이나 이런 데 와보시면 암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동료가 돼서 이 어려운 투병 생활을 같이 하시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죠. 원장님께서 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맞춤형 접근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뭐 상태도 다르고 암의 종류도 다르고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있고 분화도가 뭐 그레이드 1, 2, 3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궁극적인 거는 환자의 몸을 완전히 바꾸는, 몸과 마음을 바꾸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내환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면역은 흉선과 장인데요. 흉선이 60대가 되면 1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면역의 거의 전부 다가 장으로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발효 음식이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식이섬유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 걸 중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환자가 그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걸 먼저 풀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몸에 앞서서 마음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수술암 방사를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CT를 찍는데요. 영상을 찍는데 뭐 9개월까지 멀쩡했는데 12개월에 뭐 1cm 재발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중간에 방심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암 방사도 다 했고 몇 번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CT는 사실은 1mm 밑에 게 안 나와요. 1mm만 해도 100만 개거든요, 세포가. 그러니까는 10만 개가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CT를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개월만 돼도 나 이제 뭐
괜찮으니까 뭐 술도 먹고 밤도 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재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거는 수술하는 방사가 다 끝나고도 2년 정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재발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다. 두 번째로 장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한다. 세 번째로는 멘탈, 이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한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현대의학이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표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사실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대의학이 암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본연의 면역 체계, 이 면역 체계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세팅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매일같이 생겨나는 수많은 암세포들을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없어서 암이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본연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가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생활 습관, 금연을 한다든가 음주라든가 뭐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식 치유를 포함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질병의 습관에서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게 되는데 음식 치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본연의 면역 체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든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의 마침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는데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뭐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는 이제 발현기, 이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잔디밭에 씨가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촉진, 그 다음에 더 완벽하게 번성해 나가는 진전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보통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발암 물질들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잔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온도가 맞고 그 다음에 물이 뿌려지고 했을 때 씨앗이 싹이 트듯이 암 역시도 대부분의 발암 물질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발암 물질은 효소의 작용으로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이 됐을 때 드디어 소위 촉진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콜린 캠벨 교수는 책에서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촉진 인자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와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기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산패가 된 기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으로 이야기하면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줄일 것, 그리고 변질된 기름들의 사용들을 아예 주방에서 몰아내자. 그 다음에 정제된 당,
이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보다 주변의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마트에서 상업화돼 있는 이런 우리 먹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정제된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으로부터 암을 예방하는 그런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들은 항염증 작용, 그러니까 암도 염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마셔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고 녹쓰는 거, 이걸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큰 음식이라든가 먹거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렇죠?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강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말 팁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해조류입니다. 그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역도 좋고 다시마까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꾸준히 접하기 쉽고 지속이 가능할 정도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은 지금 뭐 우리 K-팝에 이어서 K-푸드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인데, 이 김을 블랙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 김 하면은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바다에서 나오는 잡초를 왜 먹지? 이렇게 평가절하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새삼 아주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에는 우리가 흔히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 항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당근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 효과,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거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죠. 여기에다가 또 김에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포피딘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항암력을 더 높게 만든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을 우리 식탁에서 이제 꾸준히 드시는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추천드리는데, 단지 이렇게 조미가 된 김이 아니고 생김을 가지고 오셔서 생김을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살짝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이 상패되지 않도록 처리된 그런 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의 그 추천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이 청국장은 정말 당뇨를 포함해서 고혈압으로 해서 고지혈 모든 병의 만병통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지용성 식이섬유, 또 복합 탄수화물로 형성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청국장 안에는 제니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김과 청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습관이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이제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암이 촉진되는 그 촉진 인자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잘못된 기름, 정제된 당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면역 체계는 굉장히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임상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꼭 여쭤보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뭐냐면 암이 언제 발병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23년도에 우연치 않게 뭐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아니면 유방에 뭐가 샤워하는 도중에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3년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2년도
2021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여쭙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왜 암이 생겼다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80% 이상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니면 남편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이만한 사건이 꼭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저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암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암 환자의 치료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수술 방식도 똑같고 사용하는 약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료율이 똑같이 나오거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손재간이 더 좋다. 그래서 수술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담은 1%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완치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완치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 두려움, 그다음에 공포감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다 살았다. 내가 살 수 있나요? 언제 죽게 되나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소견이겠지만 이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산 가는 길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를 먼저 찾게 되면 자칫하면 그 차는 부산을 가지 않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뒤지고 막 뒤져서 이 암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는 막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식수이듯이 지금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에 휩쓸려서 막 이리를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가 잘못된 그동안의 습관은 무엇이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물론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깔아앉히는 것이야말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암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을 설정을 하고 찾아내고 정상세포들이 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이거로부터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은 분명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암은 매우 어려운 병이면 분명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어떠한 습관을 들일 것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 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영양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당연히 암이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암이 많이 먹는 거는 포도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 음식은 암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제 정상세포가 암으로 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사실은 뭐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이걸 다 먹는데 정상세포는 그걸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암세포가 되면은 20배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의 20배에서 50배를 먹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제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 특히 과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과일에서 온 거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중에 이제 건강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과일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일이 암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설탕보다 과당을 암이 더 먹어요. 그래서 전이도 훨씬 많이 되거든요. 단 과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또는 포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제 구조가 안 좋은 지방들,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이런 지방들은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요. 면역계도 이제 약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과다한 거.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이게 체액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당과 마찬가지로 저염 음식을 이제 주로 권장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트랜스 지방을 얘기하면서 제가 포화 지방을 얘기했는데 이 포화 지방은 사실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산하의 이제 암연구재단 이런 데에 발암 식품, 발암 물질로 규정된 것 중에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붉은 고기가 있어요. 붉은 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공육.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비해서 2020년, 50년간 고기를 10배를 먹고 있거든요. 10배 이상을 1인당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을 50배 이상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먹던,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안 드시던 것들인데 갑자기 많이 먹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폭증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유제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따라오고 있죠.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음식 습관이 바뀐 거, 이게 서구화된 거, 음식이 서구화된 것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암 환자 금식 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꼭 피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단 음식은 안 되고요. 과당 함량이 높은 거, 과일도 이제 조심하라는 거고,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나 그 설탕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피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197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1인당 50배 이상을 먹고 있는데 유제품에는 성장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를 먹거든요. 우유를. 근데 4리터를 먹고 송아지는 1kg를 자라요. 근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1리터를 먹었어요. 우유를. 1리터를 먹으면 0.25니까 250g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 성인들은 성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클까요? 예, 종양이 큽니다. 종양이.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되도록 성인들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이게 발암 물질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암연구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발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지 음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튀긴 음식입니다. 이게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은 구조가 많이 바뀌는, 특히 기름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에서 더 안 좋은 지방 쪽으로 자꾸 가니까 되도록이면 튀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술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의외의 알코올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그린 같은 계열이거든요. 가글 하는 제품들이 알코올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들이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얘가 여기 입안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죽이거든요. 물론 술을 먹으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죽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바뀌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균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장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담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대표가 뭐냐면 담배가 모세혈관을 그렇게 좁혀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사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건데 그 산소가 더 못 들어가게 모세혈관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암 환자 모임에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본의 나고야에는 5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즈미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생존율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평균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 정도 더 높게 5년 생존율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레스를 사실은 굉장히 더 중시를 해요. 음식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연 없는 암은 없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혼을 했다든지 뭐 파산을 했다든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회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근데 대부분은 다 이런 사건들이, 바람 상황에서의 사건들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의 혈액들이 다 안 가게 되고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일본의 이 이즈미에서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일본의 이 이즈미에가 중시하는 음식은 현미채식, 주로 이제 현미채식이고요. 굉장히 엄격해서 빵도 전혀 먹지 않게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사 다 끝난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빵이라든지 정제된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들이 많고요. 식물성 위주의, 그다음에 동물성으로 권장하는 거는 흰살 생선 정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이제 걷기 운동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걷기뿐만 아니라 약간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일부 정도 하는 걸 이제 중시하는 거고요. 사실 운동에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과로입니다. 과로.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체력을 올라오는데 적어도 1년이 걸리거든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빨리 낫고자 하는 욕심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암 방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 체력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체력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과로예요. 과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발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욕심껏 하시면 안 되고 내 몸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하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과로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암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이 유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 나는 이제 부모님이 다 암이니까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2000년대 초반에 다 돌아가셔서 이제 원래는 이제 벤처 이런 걸 하다가 한의대를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암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암으로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암은 지금의 연구는 95% 정도까지가 후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유전적인 요인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다 암이다, 가족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거나 낙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은 암은 95%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은, 그래서 오해하는 첫 번째는 바로 암은 유전이다. 하지만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고 95% 우리가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항암 치료 중에 뭐든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못 먹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게 좋고요. 동물성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생선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입맛에 맞으면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래서 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발암물질에 가까운 음식들이라서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의 원칙은 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유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 유제품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식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은 성장 물질이 굉장히 IGF라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 유제품은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 암에 굴복하고 점점 아파가는 사람들 각각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이제 1970년대 한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암 환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을 조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암과 싸우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암에 대응을 했던 분들은 5년 생존율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암에 낙담하고 나는 왜 암에 걸렸지? 내가 왜 그 암에 걸린 게 왜 나야?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낙담하고 우울해하셨던 분들은 생존율이 2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고 방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5년 생존율이 72%나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암에 걸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 2년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인생을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1, 2년 동안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로 삼아서 내가 이번에 암을 극복해서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요법은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 관리나 운동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자꾸 까먹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정기 검진이나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대학병원 치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난 산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극단보다는 제가 이제 올해가 12년 차거든요. 암 환자를 본 지가. 암 환자를 12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치료로 암이 정복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암 환자가 많지 않겠죠. 이 치료로 정복이 됐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대학병원 치료도 받고 또 자연 치료도 하고 뭐 지금 대체 치료나 통합의학 치료도 많거든요. 그런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암은 어떤 한 가지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 전체를 통합의학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라서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지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암투병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지지자가 있다면 또 이제 그 지지자를 가족에서 못 찾으면 나랑 같이 투병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의 동료들을 만드는 분들이 훨씬 암을 극복하는데 이로운 거죠. 나랑 정보도 교환하고 동병상련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암투병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되는 거고요. 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습관이나 운동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대학병원 치료 받으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학병원은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해서 생긴 덩어리를 띄었다 뿐인 거지, 이 덩어리를 또 생기지 않게 해주지는 못해요. 대학병원 치료가. 내가 또 그 생활을 하면은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에 가면 지금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에 가면 낫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본 산에 가는 분들은 90% 정도가 돌아가세요.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에 간다는 이 자연요법은 치료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암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죠. 다 암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암의 성장 속도보다 더 센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항암제도 뭐 3세대 항암제 나왔고 지금 4세대 항암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도움을 좀 의존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혼자 투병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투병하시면 정말 외롭고요. 맨날 뭐 우울감밖에 안 들어요. 왜 나만 걸렸지? 근데 뭐 이런 암요양병원이나 암한방병원이나 이런 데 와보시면 암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동료가 돼서 이 어려운 투병 생활을 같이 하시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죠. 원장님께서 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맞춤형 접근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뭐 상태도 다르고 암의 종류도 다르고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있고 분화도가 뭐 그레이드 1, 2, 3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궁극적인 거는 환자의 몸을 완전히 바꾸는, 몸과 마음을 바꾸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내환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면역은 흉선과 장인데요. 흉선이 60대가 되면 1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면역의 거의 전부 다가 장으로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발효 음식이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식이섬유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 걸 중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환자가 그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걸 먼저 풀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몸에 앞서서 마음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수술암 방사를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CT를 찍는데요. 영상을 찍는데 뭐 9개월까지 멀쩡했는데 12개월에 뭐 1cm 재발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중간에 방심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암 방사도 다 했고 몇 번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CT는 사실은 1mm 밑에 게 안 나와요. 1mm만 해도 100만 개거든요, 세포가. 그러니까는 10만 개가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CT를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개월만 돼도 나 이제 뭐 괜찮으니까 뭐 술도 먹고 밤도 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재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거는 수술암 방사가 다 끝나고도 2년 정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재발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다. 두 번째로는 장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한다. 세 번째로는 멘탈, 이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한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현대의학이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표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사실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대의학이 암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본연의 면역 체계, 이 면역 체계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세팅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매일같이 생겨나는 수많은 암세포들을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없어서 암이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본연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가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생활 습관, 금연을 한다든가 음주라든가 뭐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식 치유를 포함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질병의 습관에서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게 되는데 음식 치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본연의 면역 체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든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의 마침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는데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뭐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는 이제 발현기, 이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잔디밭에 잔디 씨가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촉진, 그 다음에 더 완벽하게 번성해 나가는 진전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보통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발암 물질들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잔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온도가 맞고 그 다음에 물이 뿌려지고 했을 때 씨앗이 싹이 트듯이 암 역시도 대부분의 발암 물질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발암 물질은 효소의 작용으로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이 됐을 때 드디어 소위 촉진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콜린 캠벨 교수는 책에서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촉진 인자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와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기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산패가 된 기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으로 이야기하면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줄일 것, 그리고 변질된 기름들의 사용들을 아예 주방에서 몰아내자. 그 다음에 정제된 당, 이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보다 주변의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마트에서 상업화돼 있는 이런 우리 먹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정제된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으로부터 암을 예방하는 그런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들은 항염증 작용, 그러니까 암도 염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마셔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고 녹쓰는 거, 이걸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큰 음식이라든가 먹거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렇죠?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강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말 팁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해조류입니다. 그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역도 좋고 다시마까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꾸준히 접하기 쉽고 지속이 가능할 정도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은 지금 뭐 우리 K-팝에 이어서 K-푸드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인데, 이 김을 블랙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 김 하면은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바다에서 나오는 잡초를 왜 먹지? 이렇게 평가절하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새삼 아주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에는 우리가 흔히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 항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당근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 효과,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거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죠. 여기에다가 또 김에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포피딘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항암력을 더 높게 만든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을 우리 식탁에서 이제 꾸준히 드시는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추천드리는데, 단지 이렇게 조미가 된 김이 아니고 생김을 가지고 오셔서 생김을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살짝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처리된 그런 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의 그 추천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이 청국장은 정말 당뇨를 포함해서 고혈압으로 해서 고지혈, 모든 병의 만병통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지용성 식이섬유, 또 복합 탄수화물로 형성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청국장 안에는 제니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김과 청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습관이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이제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암이 촉진되는 그 촉진 인자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잘못된 기름, 정제된 당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면역 체계는 굉장히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임상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꼭 여쭤보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뭐냐면 암이 언제 발병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23년도에 우연치 않게 뭐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아니면 유방에 뭐가 샤워하는 도중에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3년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2년도, 21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여쭙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왜 암이 생겼다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80% 이상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니면 남편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이만한 사건이 꼭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저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암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암 환자의 치료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수술 방식도 똑같고 사용하는 약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료율이 똑같이 나오거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손재간이 더 좋다. 그래서 수술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담은 1%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완치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완치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 두려움, 그다음에 공포감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다 살았다. 내가 살 수 있나요? 언제 죽게 되나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소견이겠지만 이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산 가는 길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를 먼저 찾게 되면 자칫하면 그 차는 부산을 가지 않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뒤지고 막 뒤져서 이 암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는 막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식수이듯이 지금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에 휩쓸려서 막 이리를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가 잘못된 그동안의 습관은 무엇이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물론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깔아앉히는 것이야말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암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을 설정을 하고 찾아내고 정상세포들이 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이거로부터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은 분명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암은 매우 어려운 병이면 분명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어떠한 습관을 들일 것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 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영양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당연히 암이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암이 많이 먹는 거는 포도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 음식은 암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제 정상세포가 암으로 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사실은 뭐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이걸 다 먹는데 정상세포는 그걸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암세포가 되면은 20배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의 20배에서 50배를 먹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영양 성분은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제 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 특히 과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과일에서 온 거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중에 이제 건강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과일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일이 암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설탕보다 과당을 암이 더 먹어요. 그래서 전이도 훨씬 많이 되거든요. 단 과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또는 포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제 구조가 안 좋은 지방들,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이런 지방들은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요. 면역계도 이제 약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과다한 거.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이게 체액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당과 마찬가지로 저염 음식을 이제 주로 권장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트랜스 지방을 얘기하면서 제가 포화 지방을 얘기했는데 이 포화 지방은 사실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산하의 이제 암연구재단 이런 데에 발암 식품, 발암 물질로 규정된 것 중에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붉은 고기가 있어요. 붉은 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공육.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비해서 2020년, 50년간 고기를 10배를 먹고 있거든요. 10배 이상을 1인당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제품을 50배 이상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먹던,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안 드시던 것들인데 갑자기 많이 먹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폭증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유제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따라오고 있죠.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음식 습관이 바뀐 거, 이게 서구화된 거, 음식이 서구화된 것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암 환자 금식 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꼭 피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단 음식은 안 되고요. 과당 함량이 높은 거, 과일도 이제 조심하라는 거고,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나 그 설탕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피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197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1인당 50배 이상을 먹고 있는데 유제품에는 성장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를 먹거든요. 우유를. 근데 4리터를 먹고 송아지는 1kg를 자라요. 근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1리터를 먹었어요. 우유를. 1리터를 먹으면 0.25니까 250g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 성인들은 성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클까요? 예, 종양이 큽니다. 종양이.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되도록 성인들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이게 발암 물질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암연구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발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지 음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튀긴 음식입니다. 이게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은 구조가 많이 바뀌는, 특히 기름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에서 더 안 좋은 지방 쪽으로 자꾸 가니까 되도록이면 튀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술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의외의 알코올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그린 같은 계열이거든요. 가글 하는 제품들이 알코올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들이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얘가 여기 입안에 있는 좋은 균들도 다 죽이거든요. 물론 술을 먹으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죽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바뀌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균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장에 있는 좋은 균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담배는 당연히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담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대표가 뭐냐면 담배가 모세혈관을 그렇게 좁혀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사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건데 그 산소가 더 못 들어가게 모세혈관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암 환자 모임에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본의 나고야에는 5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즈미에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생존율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평균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 정도 더 높게 5년 생존율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레스를 사실은 굉장히 더 중시를 해요. 음식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연 없는 암은 없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혼을 했다든지 뭐 파산을 했다든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회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근데 대부분은 다 이런 사건들이 바람 상황에서의 사건들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의 혈액들이 다 안 가게 되고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일본의 이 이즈미에서는 첫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일본의 이 이즈미에가 중시하는 음식은 현미채식, 주로 이제 현미채식이고요. 굉장히 엄격해서 빵도 전혀 먹지 않게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사 다 끝난 환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빵이라든지 정제된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들이 많고요. 식물성 위주의, 그다음에 동물성으로 권장하는 거는 흰살 생선 정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이제 걷기 운동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걷기뿐만 아니라 약간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일부 정도 하는 걸 이제 중시하는 거고요. 사실 운동에서 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과로입니다. 과로.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체력을 올라오는데 적어도 1년이 걸리거든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빨리 낫고자 하는 욕심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암 방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 체력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체력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과로예요. 과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발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욕심껏 하시면 안 되고 내 몸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하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과로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암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암이 유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 나는 이제 부모님이 다 암이니까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2000년대 초반에 다 돌아가셔서 이제 원래는 이제 벤처 이런 걸 하다가 한의대를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암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암으로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암은 지금의 연구는 95% 정도까지가 후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유전적인 요인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다 암이다, 가족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거나 낙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은 암은 95%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은, 그래서 오해하는 첫 번째는 바로 암은 유전이다. 하지만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고 95% 우리가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항암 치료 중에 뭐든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못 먹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게 좋고요. 동물성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생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입맛에 맞으면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래서 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발암물질에 가까운 음식들이라서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의 원칙은 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유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 유제품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식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은 성장 물질이 굉장히 IGF라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 유제품은 되도록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 암에 굴복하고 점점 아파가는 사람들 각각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이제 1970년대 한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암 환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을 조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암과 싸우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암에 대응을 했던 분들은 5년 생존율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암에 낙담하고 나는 왜 암에 걸렸지? 내가 왜 그 암에 걸린 게 왜 나야?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낙담하고 우울해하셨던 분들은 생존율이 2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고 방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5년 생존율이 72%나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암에 걸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 2년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인생을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1, 2년 동안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로 삼아서 내가 이번에 암을 극복해서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요법은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 관리나 운동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자꾸 까먹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정기 검진이나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대학병원 치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난 산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극단보다는 제가 이제 올해가 12년 차거든요. 암 환자를 본 지가. 암 환자를 12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사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치료로 암이 정복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암 환자가 많지 않겠죠. 이 치료로 정복이 됐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대학병원 치료도 받고 또 자연 치료도 하고 뭐 지금 대체 치료나 통합의학 치료도 많거든요. 그런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암은 어떤 한 가지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 전체를 통합의학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라서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극복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지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암투병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지지자가 있다면 또 이제 그 지지자를 가족에서 못 찾으면 나랑 같이 투병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의 동료들을 만드는 분들이 훨씬 암을 극복하는데 이로운 거죠. 나랑 정보도 교환하고 동병상련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암투병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되는 거고요. 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습관이나 운동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대학병원 치료 받으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학병원은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해서 생긴 덩어리를 띄었다 뿐인 거지 이 덩어리를 또 생기지 않게 해주지는 못해요. 대학병원 치료가. 내가 또 그 생활을 하면은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에 가면 지금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에 가면 낫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본 산에 가는 분들은 90% 정도가 돌아가세요.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그러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에 간다는 이 자연요법은 치료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암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죠. 다 암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암의 성장 속도보다 더 센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항암제도 뭐 3세대 항암제 나왔고 지금 4세대 항암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도움을 좀 의존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혼자 투병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투병하시면 정말 외롭고요. 맨날 뭐 우울감밖에 안 들어요. 왜 나만 걸렸지? 근데 뭐 이런 암요양병원이나 암한방병원이나 이런 데 와보시면 암에 걸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동료가 돼서 이 어려운 투병 생활을 같이 하시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죠. 원장님께서 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 맞춤형 접근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뭐 상태도 다르고 암의 종류도 다르고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있고 분화도가 뭐 그레이드 1, 2, 3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궁극적인 거는 환자의 몸을 완전히 바꾸는, 몸과 마음을 바꾸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내환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면역은 흉선과 장인데요. 흉선이 60대가 되면 1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면역의 거의 전부 다가 장으로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발효 음식이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식이섬유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 걸 중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마음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환자가 그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걸 먼저 풀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몸에 앞서서 마음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수술암 방사를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CT를 찍는데요. 영상을 찍는데 뭐 9개월까지 멀쩡했는데 12개월에 뭐 1cm 재발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중간에 방심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암 방사도 다 했고 몇 번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CT는 사실은 1mm 밑에 게 안 나와요. 1mm만 해도 100만 개거든요, 세포가. 그러니까는 10만 개가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CT를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개월만 돼도 나 이제 뭐 괜찮으니까 뭐 술도 먹고 밤도 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 재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거는 수술암 방사가 다 끝나고도 2년 정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재발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다. 두 번째로 장내 환경을 굉장히 중시한다. 세 번째로는 멘탈, 이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한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현대의학이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표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사실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대의학이 암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본연의 면역 체계, 이 면역 체계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세팅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매일같이 생겨나는 수많은 암세포들을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없어서 암이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본연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가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생활 습관, 금연을 한다든가 음주라든가 뭐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식 치유를 포함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질병의 습관에서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게 되는데 음식 치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본연의 면역 체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든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의 마침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는데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뭐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는 이제 발현기, 이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잔디밭에 잔디 씨가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촉진, 그 다음에 더 완벽하게 번성해 나가는 진전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보통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발암 물질들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잔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온도가 맞고 그 다음에 물이 뿌려지고 했을 때 씨앗이 싹이 트듯이 암 역시도 대부분의 발암 물질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발암 물질은 효소의 작용으로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이 됐을 때 드디어 소위 촉진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콜린 캠벨 교수는 책에서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촉진 인자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와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기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산패가 된 기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으로 이야기하면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줄일 것, 그리고 변질된 기름들의 사용들을 아예 주방에서 몰아내자. 그 다음에 정제된 당, 이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보다 주변의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마트에서 상업화돼 있는 이런 우리 먹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정제된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으로부터 암을 예방하는 그런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들은 항염증 작용, 그러니까 암도 염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마셔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고 녹쓰는 거, 이걸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큰 음식이라든가 먹거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렇죠?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강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말 팁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해조류입니다. 그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역도 좋고 다시마까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꾸준히
접하기 쉽고 지속이 가능할 정도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은 지금 뭐 우리 K-팝에 이어서 K-푸드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인데, 이 김을 블랙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 김 하면은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바다에서 나오는 잡초를 왜 먹지, 이렇게 평가절하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새삼 아주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에는 우리가 흔히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 항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당근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 효과,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거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죠. 여기에다가 또 김에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포피딘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항암력을 더 높게 만든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을 우리 식탁에서 이제 꾸준히 드시는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추천드리는데, 단지 이렇게 조미가 된 김이 아니고 생김을 가지고 오셔서 생김을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살짝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처리된 그런 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의 그 추천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이 청국장은 정말 당뇨를 포함해서 고혈압으로 해서 고지혈 모든 병의 만병통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지용성 식이섬유, 또 복합 탄수화물로 형성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청국장 안에는 제니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김과 청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2가지 음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습관이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이제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암이 촉진되는 그 촉진 인자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잘못된 기름, 정제된 당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면역 체계는 굉장히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임상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꼭 여쭤보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뭐냐면 암이 언제 발병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23년도에 우연치 않게 뭐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아니면 유방에 뭐가 샤워하는 도중에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3년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2년도, 21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여쭙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왜 암이 생겼다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80% 이상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니면 남편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이만한 사건이 꼭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저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암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불안, 초조, 두려움, 뭐 이런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암 환자의 치료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수술 방식도 똑같고 사용하는 약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료율이 똑같이 나오거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손재간이 더 좋다, 그래서 수술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담은 1%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완치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완치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 두려움, 그다음에 공포감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다 살았다, 내가 살 수 있나요, 언제 죽게 되나요,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소견이겠지만 이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산 가는 길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를 먼저 찾게 되면 자칫하면 그 차는 부산을 가지 않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뒤지고 막 뒤져서 이 암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는 막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식수이듯이 지금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에 휩쓸려서 막 이리를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가 잘못된 그동안의 습관은 무엇이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물론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깔아앉히는 것이야말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암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을 설정을 하고 찾아내고 정상세포들이 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이거로부터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은 분명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암은 매우 어려운 병이면 분명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어떠한 습관을 들일 것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 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